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광복절입니다. 이날 해방된 것은 맞지만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조차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폴란드와 EU의 개혁 분쟁, EU 모든 지원금 동결, 총리 사퇴 압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지난 6월에 EU가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EU와 합의한 대로 집행될 걸로 믿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의 대출을 승인한 걸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 6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EU가 폴란드의 지원금 동결 해제 수순, 우크라이나 전의 갈등 눈 녹듯,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사법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EU는 다시 모든 자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U와 합의한 개혁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출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런데 폴란드의 행각을 살펴볼 것 같으면 EU와 개혁을 약속해가지고 EU에서 자금 동결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는 한국으로부터 도입 안 하겠다는 무기들을 일방적으로 다 도입하는 걸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K2 흑표 전차를 보고 이거 도입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가 치장하고 있는 중고 M1A1 116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독일에는 레오파드 2A4를 44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EU 집행부에 자금 동결 해제 약속 언급을 받아놓고는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갑자기 한국과 MOU를 체결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가 그 날짜에 한국의 전차, 경전투기, 자주포 등등 도입을 하겠다 하면서 수십조 원의 한국 무기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밀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한국에서는 사상 초유의 방산 물자 수출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 5위의 방산 수출국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EU에서 폴란드가 EU 집행부와 약속을 했던 사법개혁을 어겼다.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고, 폴란드의 여당 지도자가 폴란드는 EU 자금이 필요 없다. 폴란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주권 침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EU는 폴란드 총리의 사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EU와의 약속은 존중되어야 한다. EU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한 자금 지원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자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총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EU에 자금 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폴란드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낸 것은 EU가 폴란드에 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것은 사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곳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U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원 자금과 폴란드 개혁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미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술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이 자금들은 폴란드가 무기를 도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는 국제적인 급속한 인플레의 현상으로 폴란드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기갑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현대로템이 당장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보도가 됐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EU 코로나 지원금은 폴란드의 의료개혁 복지 쪽에 투자하는 그리고 사용돼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자금이 끊겨서 당장 폴란드의 어린이 복지시설 수만 군데가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이런 내용을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U가 폴란드에 동결했던 지원금을 해제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1등 공신이라 갈등이 눈 녹듯이 녹았다. 곧 해제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EU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과 폴란드 개혁에 대한 지원금이 한국 무기를 사도 되는 자금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나오는 구멍은 확실하다. 이렇게 입 달린 사람은 다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당장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현지
소식들, 유럽의 소식들은 한국 언론들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왜 미국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국 29 전체를 줄 테니까 대신 F-16 구형이라도 달라 이렇게 한 거를 거절했겠습니까? 독일도 통일이 될 때 간첩들에 대한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공산당이 겉으로는 없어졌지만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도 바르샤바 동맹군에서 나토로 넘어와가지고 EU에 가입을 했지만 공산주의 잔재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EU에서 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적인 사안은 개혁을 안 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부품들이 다 단종돼가는 러시아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다 떠넘기고 그것을 빌미로 동결됐던 자금을 받아내려고 술책을 부렸다가 제지가 가해진 겁니다. 오늘 영상에 올린 현지 신문들의 사진은 많은 소식들 중에서 일부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정확하게 카이가 발표했던 FA50, T50의 개량안 그 자체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자체가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된다고 해도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2년도에나 가능하단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다가 있지도 않은 FA50 블록 15 이거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나서면서 단종 부품 해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혁이 완전히 확인이 돼가지고 EU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 돈으로는 무기를 살 수가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국 언론들이 지금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채널에서 이런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 무기의 수출을 방해하는 겁니까? 끝으로 이 영상도 노출이 억제될 걸로 압니다. 이런 현상과 제 개인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 TV를 그 안에 있는 유튜브 계정을 제3자가 마음대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잡아서 먼저 번에 인권위에다가 이야기를 했지만 인권위에서는 어떤 부서에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알아와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나왔지만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확실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제가 가져간 증거만 봐도 통신비밀 침해는 명백하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아오라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를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게 막은 거죠. 어떻게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면은 그 댓글이 아래 똑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을 지우면은 윗 댓글도 같이 지워집니다. 그거를 캡처를 하면은 캡처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프로그램이 딱 꺼져 버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제가 검색을 하려고 검색어를 검색란에다 치면은 검색하는 도중에 검색 글자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검색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한영 씨를 이한영 씨 집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소음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나 정부에서 항의는커녕 언급조차도 못하고 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남한 공작원들이 영변 핵기지 도면과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도면 핵실험한 흙을 한 사발 보내왔을 때 김대중의 지시로 임동원 국정원장이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미국 CIA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흑금성 재판에서 보니까 그 기밀 자료들을 정보사령부 영강급 장교와 부사관이 북한에 침투해서 가져온 걸로 꾸며가지고 국가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미국으로 넘길 때 관련됐던 사람들은 과거 정보기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현직 보안사령부 요원들만 봤습니다. 정보사령부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 공적 조소가 꾸려진 유공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의 정치정보 주권과 군사정보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어서 이런 게 신고조차 할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신고가 돼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수사가 진행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끝까지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놓을 것입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